일단은,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웨비나, 투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싱글셀 디스펜서라는 장비를 저희가 새로 출시했는데, 저희가 새로 출시한 이 싱글셀 디스펜서 장비가, 이제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싱글셀 디스펜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개념의 싱글셀 디스펜서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걸 한번 보시고 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싱글셀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출시한 저희 싱글셀 디스펜서의 이름은 디스펜셀이고요. 이 디스펜셀은 이제 모양이 다음과 같이 상당히 작게 나왔습니다. 이 디스펜셀의 가장 중요한 피처는 지금 보시는 이 파이펫 헤더와 팁입니다. 이 팁 자체가 언뜻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팁 같지만 사실 그 팁 안에 그 일렉트로드라는 이제 전극 같은 걸 코팅을 해놨어요. 팁 안쪽과 바깥쪽에. 그래서 이 일렉트로드를 이제 설치를 해놓은 팁을 이용해서 싱글셀이 이 팁 가장 끝쪽에서 이제 분주가 될 때 싱글셀이냐 아니냐를 갖다 인지할 수 있는 센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센서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가 워낙 작고 그 다음에 상당히 솔리드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이제 배우는 시간이 30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쉽고요. 그래서 이 장비가 작기 때문에 이제 클린 벤치 안에 이런 후드 안에 넣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플레이트는 96웰이든 6웰이든 12웰이든 24, 48, 384웰 어떤 플레이트를 갖다 놔도 이제 디스펜싱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디스펜셀 관련해서 일단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 디스펜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지금 다 보셨는데요. 지금 잠시만요. 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저희 디스펜셀은 직관적이고 상당히 젠틀하게 디스펜스를 하고 상당히 유저 프렌들리 하면서, 포터블 하다라는 게 큰 특징인데, 지금, 이제 좀 서머리 해놓은 걸 잘 보시면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디스펜셀, 싱글 디스펜서는 파이펫 헤더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 파이펫 팁 안에 있는 일렉트로드를 이용해서 지금 보신 것 같이 이제 임피던스라는 이제 저항값을 이용해서 싱글셀이 디스펜스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런, 그런 센싱으로, 그 싱글셀을 자동으로 분주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임피던스 팁이 센싱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파이펫이 이제 싱글셀을 디스펜스 할 때 프레셔 레이트가 이제 0.1 psi로 그보다 훨씬 더 낮게
아주 적은 압력으로 싱글셀을 디스펜스하기 때문에 싱글셀을 디스펜스하고 나서 이제 싱글셀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 싱글셀 디스펜서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플로사이토미터리의 그 셀 솔토로 싱글셀 솔토로 싱글셀을 이제 디스펜스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플로우 사이토미터의 이제 구조적인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너무 강한 프레셔 레이트 있죠. 그걸 PSI가 이제 뭐 30에서 40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싱글셀 솔트로 가지고 디스펜싱 되게 되면 엄청난 압력 때문에 셀 데미지가 많이 가해지고 그래서 셀 바이빌리티가 그거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저희 이제 디스펜서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로 프레셔 레이트로 싱글셀을 디스펜스하기 때문에 셀 바이빌리티나 이제 아웃크로스의 영향을 뭐 플로사이토미터만큼 받지 않고 뭐 전통적인 리미팅 다일루션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디스펜스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건강한 상태에서 세포를 갖다 분주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는 이 팁 안에 있는데, 이 팁이 이제 일렉트로드 이제 코팅이 돼 있는데, 이 골드 일렉트로드 코팅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이 끝쪽은, 이 어퍼처라고 하는 이 팁 끝쪽의 다이아미터는 한 30에서 31 마이크론 정도의 아주 작은 싱글셀만 이제 딱 패스로 할 수 있게 구조가 딱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브리스나 또는 어디런트 좀 약간 어그리게이션 된 거나 멀티플 셀들이 이제 패스로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만 일단은 센서 자체가 싱글 셀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세포의 면적 대비 리지스턴스를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싱글 셀이 디스펜스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 약간 좀 이퀘이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옴스로우라고 I는 V 나누기 R 이렇게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전류 전압 저항인데 이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과 비례한데 이제 저항과는 반비례를 하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팁과 이제 헤드를 디자인했습니다. 디스펜서 같은 경우는 나머지 팁 안쪽과 바깥쪽에 일렉트로드 두 개가 위치를 하고요. 팁을 옆으로 누웠을 때 팁 안쪽에 있는 미디아와 바깥쪽에 있는 미디아에 거기에 있으면 이제 미디아에 있을 때는 사실 전류를 흐르게 되면 저항값이 조금 낮겠죠. 예, 저항값은 낮지만 만약에 이 면적이 작은 팁 엔드로 30 마이크로 정도 되는 다이아미터 쪽으로 세포가 이동을 하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저항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저항이 초반에는 낮다가 나중에 올라가고 요런 리지스턴스가 이제 그 실선이고 이제 전류 이제 전압이 이제 점선이고 전압이 전선이고 이제 전압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실선인데 이제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고 팁 안에 있을 때는 낮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저항이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선이요. 이 저항 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항 자체가 이제 바뀌었을 때 세포가 지나가게 되면 조금 더 강한 저항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무런 저항의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하게 나이스한 피크가 하나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이 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디어를 계속 분주를 하는데 만약에 싱글셀이 엔드 오브 팁으로 갖다가 패스를 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픽이 하나 생성이 되고 거기를 확대해 보면은 아주 나이스하게 저항값이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저희 디스펜서 같은 경우는 이 싱글 픽 다른 말로 임피던스 개념을 이용해서 싱글 픽이 나타나면은 싱글 셀, 더블 픽이 나타나면 더블 셀, 만약에 라지나 일레귤러 픽이 나타나면은 이제 어그리게이티드 셀이라고 이제 인지를 해서 소프트웨어가 자동 인지해서 싱글 셀이 디스펜스 됐다 안 됐다 이런 방식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커런트가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리게 되고 팁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고 자, 이제 전류는 흐르지만 이제 전압은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뭘 측정할 수 있냐? 저항을 측정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실선 같은 경우가 이제 저항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낮다가 높아지기도 하고 좀 높다가 낮아지기도 하는데 이 저항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저희 디스펜셀 헤더가 팁의 일렉트로드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팁 안에 싱글셀이 이 엔드 오브 팁에서 이제 패스를 하게 되면은 자, 저항이 일반적으로 플라튜를 하다가 갑자기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양상이 아주 나이스하게 싱글 픽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디스펜셀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께 싱글셀이 디스펜스 됐다라고 알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항상 싱글셀이 디스펜스가 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그리게이션 되거나 데드셀이 서로 엉겨갖고 싱글셀인 양 이제 디스펜스 될 때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더블렛이거나 일레귤러 할 때는 irregular 픽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irregular impedance resistance 픽이 나타나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더블셀이 디스펜스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싱글셀 디스펜스 어플리케이션을 세팅했다 디스펜셀에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fade이라고 빨간색 그 색깔로 여러분들께 이거는 fade이다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 디스펜셀은 웰당 싱글셀을 디스펜스 할 수도 있지만 웰당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포 수를 디스펜스 할 수 있습니다. 뭐 웰당 2개, 웰당 10개 세포 이렇게 세포의 수를 정해놓고 디스펜스를 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이 디스펜셀 장비가 작고 운영이 쉬울 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배우는데 30분도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처음에 팁을 장착하세요. 팁의 XY 얼라이먼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데스티네이션, 이제 디스펜스를 할 데스티네이션 플레이트를 로딩해 주세요. 플레이트의 뚜껑을 제거해 주세요. A1 웰이 포지션에 딱 위치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믹스해 주세요. 그래서 샘플을 믹스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샘플을 요 조그만 동그란 포지션에 갖다 놓으면은 이 샘플을 디스펜서에 있는 파이펫 헤더가 파이펫 팁을 통해서 에스퍼레이션 해서 데스티네이션 플레이트의 디스펜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이 디스펜셀 같은 경우는 이 셀 프리퍼레이션 할 때 일반 미디어를 쓰진 않고 메틸셀룰로즈라는 약간 스티키한 미디어를 씁니다. 세포주를 개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미디어고요. 이 메틸셀룰로즈를 쓰기 때문에 싱글셀과 이제 그 미디어가 이 메틸셀룰로즈와 같이 믹싱이 되면은 싱글셀로 유지되는 게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냥 일반 미디어에 있기 때문에 세포를 잘 세퍼레이션해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미디어에 있게 되면 세포가 어떻게 되죠? 스핀다운 한 것처럼 그 플레이트 바닥으로 또는 튜브 바닥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메틸셀룰로즈라는 약간 스티키한 미디어의 세포를 갖다가 믹스를 하게 되면 세포는 인디비주얼 셀로 유지가 돼서 이 메틸셀룰로즈 미디어 그 중간중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셀로서 유지가 더 쉽고요. 근데 이때 셀 프리퍼레이션 할 때 저희가 셀 스트레이너라는 일종 필터죠. 이 필터를 같이 제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터에 필터링 한 다음에 그 세포와 미디어를 저희 메틸셀룰로즈 저희가 제공하는데 메틸셀룰로즈와 같이 믹스를 하시면은 모든 실험은 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세포를 여러분들이 쓰던 세포를 키우던 미디어에 준비를 했으면 그 미디어에 있던 세포를 갖다가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 메틸셀룰로즈와 이제 섞는데 그 섞기 직전에 셀 스트레이너를 한번 통과시켜주면은 이제 어그리게이션 된 세포나 좀 라지 데브리즈는 이 필터로 걸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디비주얼 셀로 이제 셀 스트레이너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셀과 미디어를 저희가 제공하는 메틸셀룰로즈와 믹스를 합니다. 자, 그러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안들이 있는 세포 수는 이 20만 셀 퍼 ml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 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이 20만 셀은 이제 메틸셀룰로즈가 섞였을 때는 10분의 1로 다일루션이 돼서 2만 셀 퍼 ml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실험에 들어갈 땐 2만 셀 퍼 ml로 요 튜브 안에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튜브 안에 준비가 되면 바로 싱글셀 디스펜스를 시작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준비를 하는데 세포에 대한 컨테미네이션 이슈 이런 거 갖다가 우려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후드나 이제 라미나 플로우 이런 곳에다가 장비를 넣어놓고
이제 그 세포 컨태미네이션을 막으면서 그 세포를 프리퍼레이션하고 디스펜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유가 장비가 워낙 작고 매우 설치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린벤치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희 디스펜셀은 싱글셀을 디스펜스할 때 상당히 그 소프트하게, 젠틀하게 디스펜스를 하는데 그 이유가 프레셔 레이트가 0.1 psi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경쟁사 싱글셀 프린터나 뭐 경쟁사 뭐 플로우 사이토미터 싱글셀 솔터의 압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죠. 자, 이 높은 압력이 항상 셀 데미지를 주고 셀 바이빌리티의 퍼센티지를 상당히 디크리즈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디스펜셀은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플레이트는 최대 2가지 플레이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96, 384 또는 96L 플레이트 2개, 384 플레이트 2개 또는 뭐 6L 플레이트 2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레이트를 데스티네이션 플레이트로 놓을 수가 있고 셀 프리페이션을 하는데 셀 넘버가 크게 필요하지가 않고요. 이건 미니멈인데 저희가 레커멘드 넘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캘리브레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클리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메인 테크놀로지가 팁에 있잖아요. 그 팁 같은 경우는 컨슈머블이어서 한번 디스펜스 하실 때 그 팁을 한번 쓰시고 디스펜스를 다 하고 나서는 그 팁을 뭐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팁에 대해서 컨슈머블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몰레큘 디바이스 코리아 영업팀에 문의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가격과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샘플을 프리퍼레이션 하는데 이제 플로우 사이토미터 프리퍼레이션 하는 것보다 워낙 간단해서 10분도 채 걸리지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메틸셀룰로즈와 이제 여러분들의 세포를 갖다가 믹싱을 해놓으면 이 디스펜셀 안에 그냥 로드만 해놓으면 이 디스펜셀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싱글셀 디스펜싱을 그럼 96L을 디스펜스 하는데 총 얼마나 걸리냐? 5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 걸리고 그 경쟁사 대비 조금 느릴 수 있지만 큰 장점은 이제 클리닝할 필요가 없고 컨테미네이션 이슈 없이 클린벤치 안에 설치해서 실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셀 파라미터는 사이즈 더블렛을 통해서 그 세포를 구분할 수 있고 임피던스를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이미지를 안 하기 때문에 형광이나 뭐 브라이필드 이런 개념의 싱글셀 디텍션 또는 뭐 사이드 스캐터, 포워드 스캐터와 같은 플로우 사이토미터의 그런 레이저 익사이테이션 개념의 센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개념의 임피던스, 저항값을 이용한 싱글셀 디스펜서, 싱글셀 프린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싱글셀 디스펜서인 저희 그 디스펜셀을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마말리안 싱글셀 어플리케이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가능한데 실제 성공 사례를 보게 되면은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위해서 싱글셀 디스펜싱을 저희 디스펜셀 그 소팅 장비로 이용을 했고 이제 96L이나 384L에 싱글셀을 디스펜스하고 나서 RNA 시퀀서를 해본 결과 아주 그 호모지니어스하고 석세스 레이트나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릴라이어블 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 이건 어플리케이션 노트인데 이 노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싱글셀이 디스펜스가 되고 나면 이거 384회 기준이거든요. 384회 일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 보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써 있는 애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싱글셀이 디스펜스 되지 않았거나 또는 2셀 또는 너무 많은 셀, 10셀 또는 4셀 이런 것들이 디스펜스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익스클루드가 되고요. 이제 그린으로 나온 애들은 아주 노멀하게 싱글셀이 디스펜스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센싱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그 임피던스 아주 나이스한 싱글 임피던스 피크 시그널을 가지고 캐릭터라이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디스펜스를 하고 났을 때 RNA 시퀀스를 해보니까 카운트 퍼 밀리언에 대해서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결과 CPM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싱글셀 RNA 시퀀싱 하는 데 있어서 디스펜셀이 아주 유용한 장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이뮤노 온콜로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뮤셀을 어떻게 좀 뭐 인택트하게
디스펜스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기존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이뮤놀로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100%다 플로사이토미터 싱글셀 솔트를 이용하셨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플로사이토 싱글셀 솔트의 강한 압력 때문에 이제 세포에 데미지가 너무 많이 가해지는데, 이 플로사이토미터에서 이제 솔팅된 거를 다시 저희 디스펜서를 통해서 젠틀리 디스펜싱을 통해서 이제 바이빌리티를 높이고 싱글셀 퍼 웰로 이제 만들면서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퍼퓰레이션을 만들고 나서 보다 더 정밀하고 보다 스테디한 그 T셀 어널라이시스를 할 수 있었다라는 실제 논문이 최근에 발표를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T셀 어널라이시스를 이용한 T셀 싱글셀 디스펜싱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리미팅 다일루션을 통해서 했던 거에 비해서 디스펜서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원하는 이제 그 진 익스프레션의 T셀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제 만약에 싱글셀을 가게 되면 싱글 임피던스 시그널, 만약에 투셀이 갔다 그럼 투 임피던스 시그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린은 석세스, 레드는 페일이죠. 똑같은 이제 코릴레이션으로 위에 히트맵으로 그린은 싱글셀, 레드는 더블 이상 또는 nothing으로 이제 인지가 되면서 아주 좋은 80% 이상의 석세스 레이트로 96일에 싱글셀이 디스펜스 됐고 이제 그 진 디스트리뷰션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게 이제 요 논문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뭐가 가능하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로직스, 즉 엔티바디 드러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점은 이제 세포주를 개발을 하는데, 이 셀라인을 개발을 할 때 이 초기 단계에서 싱글셀 이제 그 derived 콜로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문 용어로 모노크로나틱 베리피케이션인데, 이 모노크로나틱 베리피케이션을 하려면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적으로 리미팅 다일루션 이런 걸 이용했지만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시스는 이제 리미팅 다일루션이나 전통적인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클론픽스에서는 이제 엔티바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엔티바디 시퀀스를 익스프레션 벡터에 넣어서 트랜스펙션을 하게 되면 원하는 엔티바디가 시크레션이 되겠죠. 프로모터 디자인이 잘 돼 있으면 시크레션이 잘 되겠죠. 그럼 많이 시크레션 된 세포가 무엇이냐?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이때는. 자,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 클론픽스에다가, 여러분들이 개발한 트랜스펙션한 세포와 저희 그 플레이트에다가 세마이솔리드 미디어와 믹스를 하게 되면 콜로니 폼이 됐을 때 시크리션 된 엔티바디 양에 비례해서 형광을 인지할 수 있는 저희 킷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 그런 클론픽스가 그렇게 많이 시크리션 되면 될수록 인텐시티가 높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하이 타이터 콜로니를 피킹을 해서, 이 하이 타이터 콜로니 피킹 클론픽스를 하게 되면은, 기존 리미팅 다일루션을 하던 거를 저희 디스펜서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모노크로나틱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고, 싱글셀 퍼 웰로에서 이제 그 호모지니어스 모노크로나틱 어슈어런스 베리피케이션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임피던스 개념으로 디스펜서를 했기 때문에 이미지 개념으로 한번 더블 체크를 원한다. 그럼 저희 크론 셀렉트 이미저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싱글셀 퍼 웰로 디스펜서가 됐느냐, 이 디스펜서로.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옵셔널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클론 셀렉터 이미저도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96회를 찍는데 1분 30초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그 96회를 찍어서 여러분들께서 모노크로나티에 대한 확립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시간이 자라고 세포가 이제 콜로니 폼 되고, 요 클론픽스에서 하이 타이터라는 걸 인지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에서 저희가 그 벨리타 셀이라는 리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벨리타 셀이라는 리에이전트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벨리타 셀을 저희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플로로센스 폴라라이제이션 모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시크리션 엔티바디에 대한 타이터를 갖다가 바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엔티바디 드러그를 갖다 디벨롭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패키지를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시스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션에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이제 박테리아 콜로니 피컬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그 흔하게 접하시는 이제 진 클로닝을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이제 LB 아가의 그 플레이팅 한 다음에 콜로니 잘하면 콜로니 피킹해서 이제 그 이노큘레이션 하고 나면은 자라는 세포가 원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이제 미니 프랩을 통해서 BCR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클로닝 단계가
상당히 그 레이버 인텐시브하고 타임 컨슈밍하고 석세스 레이트가 높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큐픽스라는 저희 장비는 자동화된 이제 박테리아 콜로니 피커인데 요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요 장비가 상당히 글로벌하게 유명한데 그 기본적으로 요 장비는 그 뭐 좀 대규모 제약회사나 정말 하이스풋을 요하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제안했었는데 이 아카데미아 분들도 많이 요 콜로니 피커, 박테리아 콜로니 피커를 원하신다라는 니즈를 알고 저희가 이제 조그만 사이즈의 콜로니 피커 큐픽스 XE라는 것도 출시를 해서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큐픽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큐픽스라는 장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이제 박테리아 콜로니 피커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게 part of the synthetic biology이기 때문에 library management, 뭐 enzyme evolution, antibody discovery, 뭐 그다음에 뭐 pathway engineering, antibody discovery through the page display, metagenomics, strain engineering, 그다음에 high throughput molecular cloning, protein expression, DNA sequencing 등 다양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큐픽스라는 게 어떤 그 역사를 갖고 있는지 좀 보게 되면 이 큐픽스라는 거는 20년 전에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글로벌하게 700 여대가 판매가 됐고 이 특징이 뭐냐면은 박테리아 콜로니를 갖다가 이미지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콜로니 이미지를 하고 콜로니의 포지션을 알아요. 그럼 콜로니 포지션에 가서 96개의 피킹 핀이 파이어에서 피킹한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그 LB 브로스가 있겠죠. 리퀴드 LB에 가서 이노큘레이션을 자동으로 하면은 다음 96개까지 끝나고 나서 97번째 콜론이 또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97번째 콜론이 가기 전에 자동 세니타이제이션, 스테릴라이제이션 해서 컨테미네이션 이슈를 없으면서 수만 개의 콜론을 갖다가 하루에 다 그 습득을 취득을 하고 이제 그 이노큘레이션 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를 또 만들 수 있고 데이터 트래킹이 돼서 어떤 콜로니가 의미가 있고 그 콜로니들이 들어가 있는 웰만 다시 이제 서머리해서 이제 그 저희가 보통 그걸 체리 피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체리 피킹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컴프레션 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뭐 리플리케이션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익스펜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큐픽스 시리즈는 총 5개인데 상당히 많죠. 기존에는 큐픽스 420부터 460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토메이션, 즉 로봇을 통해서 콜로니 피킹하고 나면은 LB 브로스에이션에 있는 이노큘레이션 된 LB 플레이트, 뭐 디벨이나 이걸 갖다 인큐베이터로 자동으로 갖다 내고 이제 인큐베이션 오버나이트 하고 나면은 그걸 다시 장비를 갖고 와서 또 뭐 리퀴드 핸들러 스텝을 하거나 이런 풀 오토메이션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큐픽스 HT라는 걸 출시했었는데 이 큐픽스 HT는 이 후면부에 보시면은 이 뒤쪽에 로봇암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암을 통해서 풀리 자동화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로봇암을 디액티베이션해서 요 앞쪽을 쓰게 되면은 큐픽스 420과 같은 매뉴얼 모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능한 콜로니 피커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이엔드는 큐픽스 HT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이스루풋을 원하거나 오토메이션을 인테그레이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건 큐픽스 XE라고 보다 더 사이즈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대부분 콜로니 피킹을 빨리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큐픽스 XE라는 거를 이번에 출시를 새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와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서머를 하자면 이 큐픽스가 나온 이유는 말 그대로 매뉴얼리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서 콜로니 피킹을 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뉴얼로 이렇게 키브를 통해서 피킹하고 데스티네이션에 이노큘레이션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큐픽스는 오른쪽 이미지인데 지금 이미지를 하고 나서 콜로니 포지션을 본 다음에 96개의 핀이 자동으로 피킹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다시 이노큘레이션 했죠. 한번 다시 보시면 이미징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미징을 전체 그 아가 플레이트를 합니다. 자, 그럼 어느 포지션에 원하는 콜로니가 있는지 인지하고 그 다음에 96개 핀이 정확히 센터에 가서 99% 이상의 석세스 레이트를 통해서 피킹하고 나면은 바로
이노크레이션을 통한 이 이노크레이션 되고 나면 LB 브로스는 이제 그 플레이 호텔이나 플레이트 스테이커를 통해서 이제 인큐베이션을 통해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큐픽스 시스템은 이렇게 매뉴얼로 콜로니 피킹하고 어떤 콜로니가 내가 원하는 이제 시퀀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콜로니 피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프스를 올리고 자동화 해놓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자동화 됐느냐 큐픽스는 처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제 아가 플레이트에 이제 스프레딩을 위해서 뿌리죠. 자,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팅이라고 하는데 플레이팅으로 자동이 됩니다. 자, 플레이팅을 하고 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오버나이트를 하고 나면은 콜로니가 자라죠. 자, 콜로니가 자라고 나면은 이미징을 통해서 큐픽스의 이미징을 통해서 그 콜로니가 있는 포지션. 자, 만약 콜로니가 동그랗거나 너무 다른 콜로니가 가까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제한되고 이제 익스클루션 돼서 딱 적당한 콜로니만 인지가 돼서 자동으로 이제 96개 핀이 그 센터 콜로니 포지션을 가서 파이어를 해서 피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티네이션 이 디벨에 있는 또는 뭐 스탠다드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LB 브로스에 가서 이노큐레이션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셀이 이제 익스펜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셀이 이제 어떤 웰이 좋은 이제 시퀀스를 갖고 있느냐, 좋은 라이브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셀렉션을 통해서 이 원하는 웰만 다시 취합을 해서 뭐 딱 하나의 웰 또는 뭐 하나의 플레이트로 이렇게 또 집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라이브러리를 만들거나 그래서 뭐 리어레인을 하거나 이런 거 갖다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큐픽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큐픽스에 대한 하드웨어 좀 보시면은 큐픽스는 이제 그 브레인이라는 헤드가 있습니다. 이 헤드 안에 이미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로센스 채널도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는 아가 하이 센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가 플레이트를 만들 때 매뉴얼하게 만들게 되면 아가의 높이가 다르죠. 근데 이 아가의 높이를 갖다가 저희 큐픽스 시스템은 자동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가 너무 평균적으로 높거나 너무 낮거나 그러면 그 높이에 따라서 헤드가 약간씩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 하이 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가의 높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콜로니 피킹을 정확하게 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소스 플레이트는 뭐 대부분 소스 플레이트, 뭐 패트리 디시, 옴니, 큐트레이 가능한데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스 플레이트, 데스티네이션 플레이트를 갖다 놓고 나면 바코드를 통해서 데이터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바코드 리더가 안에 있어서 이 소스 플레이트는 어떤 소스고 데스티네이션 플레이트는 어떤 데스티네이션 플레이트인지 인지하게 되고 96개 핀을 갖고 있기 때문에 97번째 콜로니를 피킹하기 전에는 3스텝, 사실은 4스텝이죠. 4스텝을 통해서 컨테미넌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full sterilization 스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릴라이제이션이 완료가 되면 97번째 콜로니를 진행하면서 시간당 3,000개의 콜로니를 찍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뭐 운영하는데 어떤가?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피킹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코드를 갖고 있다, 또 라이브러리 네임을 갖고 있다, 그 네임을 선택하는데 그 네임을 선택하고 또 프로토콜 선택하면 거의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플레이트에 대한 타입, 뭐 디벨 플레이트를 쓸 거냐, 그냥 노멀 플레이트를 쓸 거냐, 카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헤드, 96L 헤드를 쓸 거냐, 스탠다드 쓸 거냐, 롱핀을 쓸 거냐. 롱핀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벨 플레이트에 적당하겠죠. 그 다음에 세니타이저, 스테릴라이제이션 스텝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스, 콜로니가 자란 소스 플레이트, 큐트레이를 쓸 거냐, 패트리 디시를 쓸 거냐, 옴니 플레이트를 쓸 거냐.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이미지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미지하고 콜로니 피킹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큐픽스 워크플로우는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가는데 1번 같은 경우 트랜스포메이션은 일단 여러분들이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랜스포메이션 다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케미컬을 이용한 방법, 뭐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익스프레션 플라스미드 벡터에 들어왔을 때 플라스미드 벡터가 이제 이 이콜라이의 트랜스포메이션 되게끔 만들고 나서 이 이콜라이 갖다가 이제 카피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하는 단계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플레이팅이라는 게 넘어가죠. 플레이팅 즉 아가 플레이트에다가 이제 플레이팅을 하고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 큐픽스는 큐픽스 460이라는 모델과 큐픽스 HT라는 모델이 요 플레이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처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돼 있는 샘플을 이 96웰에다가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 이 헤더에 있는 파이펫 팁을 인식하고 로드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돼 있는 이 컴퓨터 셀과 셀을 이 아가 플레이트에 분절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가 플레이트에 분절을 하게 되면 이 아가 플레이트는 그럼 어떤 종류가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큐트레이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이건 진짜 하이스를 푸시고요. 옴니 플레이트 또는 라지 패트리 디시 조금 더 스몰러 그리고 노멀 패트리 디시로 5웨이, 4웨이, 1웨이 패트리 디시 홀더가 가능해서 다양한 그 아가 플레이트 호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가 플레이트가 준비가 되고 콜로니가 자랐다고 하면 콜로니가 자란 게 아니죠. 아가 플레이트가 준비가 됐으면은 여기에 이제 컴퓨터 셀을 이제 로딩을 하고 나서 로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이라고 했던 큐피트 브레인이라고 했던 이 셀가 8개 핀을 파이어합니다. 이 핀은 피팅이 아니라 스프레딩용입니다. 스프레딩.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딩 하고 나면은 이 플레이팅 기능은 끝납니다. 그래서 플레이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매뉴얼하게 이 소스 플레이트를 갖다가 인큐베이터 안에 넣게 되면은 30일 인큐베이션 오버나이트 하게 되면 콜로니가 자라겠죠. 자, 만약에 이걸 자동으로 원하면 자동도 가능합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큐픽스 HT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콜로니가 자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큐트레이 안에 48개 웰인데 웰당 콜로니가 이렇게 자라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콜로니가 자란 걸 확인하면 다시 큐픽스 안에 로드를 합니다. 자, 큐픽스 안에 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디텍션 스텝에 들어가는데 화이트 라이트 통해서 콜로니를 확인할 수 있고요. 화이트 라이트 안에서는 이제 5개의 크라이테리아를 통해서 얘가 정말 컴팩트하냐 정말 동그라냐 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수치가 1에 가까우면 정말 동그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로니의 사이즈가 미니멈 얼마부터 맥시멈 얼마까지는 아닌 콜로니 피킹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니멈 맥시멈을 선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콜로니가 서로 너무 가깝게 있다. 그래서 proximity value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 콜로니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피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proximity를 0.5mm로 해놨죠. 자, 그래서 이거보다 레스하게 나오면은 exclud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옐로우로 된 거는 이제 콜로니 피킹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레드로 된 걸 보게 되면 레드에 갖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왜 이게 익스클루드 되느냐 보면은 프록시미티가 0.23이에요. 두 개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얘는 자동 익스클루션이 돼서 이제 픽업을 한 콜로니들이 옐로우로 표시가 돼서 화이트 라이트 안에서 콜로니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 이미지를 통해서요. 자, 이제 화이트 라이트 뿐만 아니라 플로로센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5개의 플로로센스 채널이 가능한데 이 5개의 플로로센스 채널 중에 뭐 다피를 이용했다. 그래서 플로로센스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은 플로로센스 인텐시티를 통해서 인텐시티가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는 애들만 좀 전에 봤던 화이트 라이트인데 화이트 라이트 있을 때 만약에 플로로센스 뭐 시퀀스를 이제 이 벡터 안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GFP가 있다. 또 뭐 다피 시퀀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퀀스가 익스프레션을 했다라고 하면 얘 시퀀스를 최소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다 더 파자티브한 콜로니를 갖다 피킹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벡터를 어떤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화이트 라이트 또는 플로로센스를 통해서 콜로니를 자동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거기 가서 피킹을 하겠다라고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오르가니즘이 이제 피킹 가능하냐 보면은 A 나이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박테리아 갖다 저희가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테스트를 해봤고요. 당연히 이콜라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박테리아들이 폰가디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콜로니들을 갖다가 소프트웨어가 인지를 해서 옐로우면은 accept, 레드면 reject 해서 자동으로 피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인지를 하고 나면은 이제 피킹을 하게 됩니다. 자, 피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96개의 핀들이 처음에 이제 그 스테리라이제이션 스텝을 통해서 완전히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나면 첫 번째 콜로니 피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피킹하는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피킹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크라이테리아 5개, 6개 크라이테리아에 만족하는 콜로니가 인정되고 26개의 핀이 그래서 파이어해서 피칭, 파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만약에 요 큐트레이의 웰당 콜로니에 대한 수를 갖다가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콜로니 수를 갖다 지정해서 난 2개씩만 웰당 갖고 오고 싶어. 이런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피킹을 할 때 이제 박테리아나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핀을 갖다가 달리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피킹 핀을 갖다 제공을 드리는데 지금 보신 것 같이 리어레인용 이제 라이브러리 만들 때 또는 이퀄라이용 또는 이스트 스트레토마이시스 그다음 페이지 바이러스 등과 같이 그 오르가니즘에 대해서 또는 그 샘플에 따라서 이 피킹 쉐입이 달라요. 피킹 핀 쉐입이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킹 핀을 갖다가 그 따로 이제 그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크로시가 어떠냐? 그러니까 딱 이 그 박테리아 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딱 적당한 피킹 핀을 갖다 선택하게 되면은 최소 80% 이상, 최대 거의 99%까지의 석세스 레이트를 보이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그 피킹 콜로니 박테리아 콜로니 피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킹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이노큘레이션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피킹을 하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LB 브로스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이노큘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이제 이 LB 브로스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97번째 콜로니 피킹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스테릴라이제이션 스텝인데 지금 보신 것 같이 이제 저희 큐픽 시스템은 모두 다 4개의 그 스테릴라이제이션 스텝을 갖고 있습니다. 워시베스는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이 워시베스에는 에탄올, 워터, 그 다음에 1% 브리치가 들어가서 거의 100% 컨테미넌트를 제공하고요. 이렇게 이 워시베스 1에서 70% 에탄올을 묻히는 이유는 여기서 첫 번째 워시베스 3에서 1% 브리치, 워시베스 2에서 워터, 워시베스 1에서 이제 7% 에탄올을 묻힌 이유가 이 네 번째에 가서 아주 강력한 할로겐 램프를 통해서 화연 멸균과 비슷한 걸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연 멸균 되면은 이제 97번째 그 콜로니 피킹을 하러 진행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킹이 되고 나면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데는 특별하게 제작된 replicating 피킹 헤드가 따로 있어요. 이 헤드는 이제 피킹할 때 빨리 피킹하는 이런 블랙 헤드에 비해서 아주 느리게 파이어가 돼갖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데 상당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라지 큐트레이나 또는 멤브레인에 라이브러리를 갖다 프린팅하는 그리딩 작업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아지면 그런 라이브러리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프린팅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딩 옵션이 있어서 이 그리딩 헤드라는 게 따로 있고, 아까 그 영상을 보여드렸던 피킹이나 플레이팅은 이제 그 따로 그 피킹용, 플레이팅용 헤드가 또 따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저가 아주 쉽게 익스체인지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출시됐다는 이 큐픽스 XE라는 거는 뭐가 특징이냐? 말 그대로 이 장비가 좀 사이즈를 좀 작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 아주 특화된 장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큐픽스 XE를 출시하기 전에 가장 작았던 장비가 그나마 큐픽스 420이었는데, 420의 이제 폭 같은 경우는 1.4m 정도 됐는데, 새로 출시한 이제 큐픽스 XE는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 면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스페이스는 작았지만, 헤드는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다 이제 데스티네이션 플레이트는 최대 4개, 소스 플레이트는 페트리 디시, 큐트레이 다 가능하고, 4개의 그 스테릴라이제이션 스텝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드와 이런 모든 특징 그대로 살리고 스루프만 좀 줄인 게 바로 큐픽스 XE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펙을 보시게 되면은 화이트 라이트 플로러센스 가능하고 다양한 박테리아 마이크로바이옴을 피킹할 수 있고,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를 가능한데, 안 되는 부분은 이제 플레이팅과 스트레이킹이 되지 않지만 오토메이션 인테그레이션 되고, 하나 큰 특징은 기존의 큐픽스 420부터 큐픽스 HT는 피킹 스피드가 3,000개 콜로니 퍼 아워였는데 큐픽스 XE부터는 저희가 1,500 콜로니 퍼
아워. 사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빠른 겁니다. 이렇게 로우 스루풋이지만, 렐러티브 로우 스루풋이지만, 그래도 스몰 풀프린트로 다양한 랩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큐픽스 X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